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영찬의 지역구인 성남 중원에서 출마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탈당을 하려다 막판 번복한 윤영찬을 두고 지금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성남은 이재명 대표의 심장이자 차기 대선 승리의 발판이다. 이 성남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며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다. 소년공도 대통령을 꿈꿀 수 있는 나라,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이재명 대표가 꿈꿨던 그 나라의 시작이 바로 성남입니다. 그 성남의 자존심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지키겠습니다. 간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나라를 꿈꿉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재명을 지켜서 대선 승리로 가겠다는 성남 중원의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윤영찬은 자신을 두고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이 없다는 지적에 발끈했지만 현재 시민들은 새로운 대안이 나타났다며 크게 환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KSOI 여론조사는 안산 상록갑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곳은 민주당의 전해철과 양문석 예비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일단 이 지역구의 일반적인 표심은 정권 심판론이 58%로 정권 지원론 31%를 크게 앞서고 있는 지역이고 윤석열 지지율이 30%밖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문석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전해철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우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서 이런 정도의 박빙 상태라면 후발 주자인 양문석 후보가 본선 진출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야 합니다. 더욱이 국힘에서 2명 정도가 본선에 오를 것 같은데 여기서 양문석 후보가 전해철보다 본선 경쟁력이 조금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 김홍걸 의원의 불출마 선언까지 나오면서 민주당에는 호재가 쌓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윤석열과 한동훈의 싸움을 두고 오늘 홍준표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분명 홍준표는 여당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이 상황이 급박하다고 느꼈는지 그걸 어기고 말을 했네요. 김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로 비유한 것은 망발입니다. 고도의 정치 게임인지 갈등의 폭발인지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대표는 인기가 없습니다. 임명진만 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상실하면 선출직 당대표도 퇴출됩니다. 하물며 임명직 비대위원장은 고려의 대상도 아닙니다. 표면상 갈등이지만 빨리 수습하십시오. 총선이 8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은 출근하면서 내 임기는 총선 이후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윤석열의 사퇴 요구에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홍준표는 그 비대위원장직의 임기는 법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이 비상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면 언제든 잘릴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결국 홍준표는 이게 표면상 갈등 같은데, 즉 약속대령 같은데 빨리 수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역대 보수 정권이 가장 전략적인 국민의 속임수를 많이 썼기 때문에 어떤 음모가 아닐까 했는데 지금 보면 권력투쟁이 확실한 것 같다. 약속대련이 아닌 실전이다. 직속부하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해 놓고는 한 달 만에 권력투쟁을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규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대통령 말씀은 믿을 수가 없다. 당무와 공천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한 위원장이 국회에 와서 정치를 해보니 이게 검사가 아니다. 정치는 명령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할 일은 하겠다고 저항하겠지만 종국적으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중전마마의 무서운 권력이 대신들을 물러나게 하지 않느냐. 21세기 서울에서 공중 사극을 보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자, 이렇게 양당의 원로급 정치인들도 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분명한 것은 지금 벌어진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많은 분들이 이것을 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이 감기 기운을 이유로 행사 30분 전에 참석을 취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술을 먹었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처럼 출근하면서 내 임기는 총선 이후야 라고 말하면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윤석열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풍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웃으며 행사에 갈 수 없었다. 통제 불능 사태로 판단하고 있다고 용산 분위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젯밤 한남동 간저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과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은 집에서 고심고심하면서 부하들하고 술을 먹으며 짱구를 굴렸으나 답은 나오지 않고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못 나왔다. 자, 지금 윤석열 괴로워.
이걸 광고하고 있습니다. 쇼의 빌드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한동훈은 총선 이후에 내 인생이 꼬일 것 같다는 얘기를 주변에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힘들다. 이것은 실전이다.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한동훈이 윤석열을 살짝 이겨먹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김건희의 사과를 받아내는 모습까지 연출된다면 이들의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 김건희 사과를 받아냈다고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국민의힘 지지층 30% 빼고는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 전체가 김건희가 수사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동훈의 관련 언행들을 국민들이 또 믿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조사 항목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사직구장 관람 1992 티셔츠 등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정치인 한동훈의 발언을 일반적으로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전화 면접에서 60.8%의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이 상황에 관련해서 내놓는 발언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고지고대로 듣지 않을 겁니다. 쇼의 효과는 없을 거란 얘기죠. 쉽게 말해 쇼를 한다고 봤는데 진짜 쇼를 하네? 또 무슨 쇼를 하려고 저러나? 의심의 눈초리로 볼 뿐입니다. 되려 전통적인 국힘 지지층은 2016년 총선처럼 저기다 표를 주면 지들끼리 또 파워게임이나 하겠구나. 나라가 개판인데 더 개판을 만들겠구나 라면서 다른 선택지로 눈길을 돌리고 국힘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습을 하라고 날린 겁니다. 물론 한동훈이 김건희 사과에서 멈추지 않고 특검법 수용까지 간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용민 의원의 말처럼 한동훈이 살 길은 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톡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약속 대련이라는 쇼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출혈만 있지 소득이 없는 싸움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시작은 약속 대련으로 했지만 결론은 실전으로 끝날 수 있다는 분석이 현재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 기초한 김민웅 교수의 글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둘 중 하나는 죽게 생겼다. 그러나 결국 둘 다 죽는다. 관계 회복은 불가능해졌다. 확실한 승부가 아니면 하나는 레임덕, 하나는 정치밀의 꽝이다. 자, 둘 중 하나는 부러져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현재 너나 할 거 없이 이 궁중 암투에 대해서 상상하고 얘기하고 글쓰고 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국민의힘은 국민의 쇼가 되고 선거는 망하는 겁니다. 더욱이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당무 개입이라고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박주민 원내수석의 발언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국회 출근길 기자 문답에서 대통령실 당무 개입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자, 이것은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 당무 개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의 줄다리기 천국으로 볼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 가능성을 놓고 봐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이 압박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은 윤석열을 손절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도 윤석열을 향해서 마치 실전처럼 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젠 실전이라고 믿을 만큼의 큰 액션이 나와줘야만 한다. 더 이상 쇼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입증해야만 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쇼하려고 시작했는데 실전 느낌 나게 마무리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이 둘 중 하나는 실전처럼 망가져야만 한다. 시작은 쇼였으나 그 끝은 실전이로구나. 마치겠습니다.